지금 앞에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쪽이나 촉매 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미세 반응기하고 촉매하고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서론에서는 이제 미세 반응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팅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코팅이 이루어져왔고 제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 있어서는 뭐 딥코팅법인데 어떻게 하면 AL2O3 방막을 도입해서 이런 촉매 접착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및 토의로 원자층 증착법에 의한 AL2O3 방막을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금속 표면과 그 촉매나 계면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촉매 코팅법에 의해서 미세 반응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미세 반응기는 열린 물질 전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특히 소형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폭발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H2O2 뭐 산화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연소 반응인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열 및 물질 전달 개선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채널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무기물이 아니라 금속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속 미세 반응기 표면하고 대부분 무기물로 이루어진 촉매하고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계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접착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접착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미세 반응기 성능 저하나 그러니까 이쪽을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존 촉매 코팅법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뭐 여기 정되지 않은 방법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특수 합금을 이용해서 열 처리, 그러니까 이제 철크롬계 얼로이가 그러니까 적당히 돼 있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열해주면 천도씨로 가열해주면 약 5마이크론짜리 AL2O3 층의 표면이 형성되고 거기다가 촉매를 코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금속 마이크로레이터 표면에 감마 알루미늄을 코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다수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조절의 pH라든지 그 뭐 에이징 타임, 그다음에 뭐 캘시네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AL2O3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 게 아니고 AL2O3 방막을 형성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알루미늄 아이소프로폭사이드를 알루미늄 전구체를 이용해서 CVD 방법으로 그 복잡한 마이크로 채널 표면에다가 AL2O3 방막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보면 균일한 방막 형성이 굉장히 힘들다는 식으로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논문들에서 보면 이 코팅법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썼다고 간단히도 넘어가 있고 사실 자세한 프로시저들은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들 자체에서도 또 얘기가 자세한 방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특허를 찾아봤는데 제가 뭐 다 찾지 못했지만 방법론적인 특허는 많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공개 특허에 나온 걸 보면 금속 입자를 다시 금속 표면에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닐링을 해서 두 개의 계면을 완벽하게 이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공기 중에서 뭐 산소 중에서 산화를 시켜주는데 400도에서 1200도 사이를 해주면 금속 산화물망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워시 코팅을 해가지고 입힌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그 코팅 방법들의 개념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면 금속 기질하고 무기물 촉매 사이에 어떤 완충층, 중간층을 형성해서 그 어디전 그 접착성을 증진시키자라는 아이디어로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점 말씀드렸고요. 원인은 뭐 계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대부분의 촉매들이 그러니까 알루미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 표면에 알루미나 방막을 아주 얇게 균일하게만 형성할 수 있다면 그 대부분 이루어진 이런 알루미나 베이스의 그 촉매에 대한 코팅력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촉매 코팅법은 이게 촉매는 제가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응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코팅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근데 저 커퍼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나 베이스에 커퍼징크 옥사이드 촉매 분말을 사용했고
그 알루미나졸에다가 이제 일정 비율로 섞어서 이제 잘게 개인 다음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리액터에다 도포하고 미세 반응기를 그 도포된 미세 반응기를 550도, 이 온도는 뭐 550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바꿔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성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을 하기 전에 이 금속 서브스트레이트는 AL2O3 방광을 형성하는 게 원자층 증착 방식이라는 걸 썼습니다. 전구체는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그러니까 TMA라고 약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H2O를 이제 옥시전 소스로 썼고, 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소스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ALD 방식의 증착을 하기 위해서 반응 온도 300도 정도 썼고요. 그 반응 리액터는 그 ASM에서 제조한 MP1000이라는 전용 ALD 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총매 코팅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리액터 코팅을 위한 전용 설비는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로 그 D램이나 뭐 이런 쪽에 쓰는 장비를 잠깐 이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총매 금속 표면에 ALD 방광을 형성하고 ALD, AL2O3 방광을 형성하고 총매를 코팅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금속하고 계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샘으로 이제 오버뷰를 통해서 총매 특성을 확인해봤고, 그 단면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포커스 아이빔 샘을 사용해서 단면을 관찰했습니다. 그 갈륨 아이온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식각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백금을 미리 데포지션 시켜서 거기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너비는 300 마이크로미터, 깊이는 200 마이크로미터짜리 채널이 있는, 길이는 이제 20mm짜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퍼 징크 옥사이드 촉매를 알루미늄 졸에 잘 개인 다음에 도포를 해주고 이제 가열을 하게 되는 이런 코팅전은 이렇지만 이제 이 채널 사이에 다 코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AL2O3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기존의 알루미늄 코팅 방법들하고 가장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특히 초기 과정을 잘 봐주세요. 메탈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저희가 뭐 이제 산처리나 알루미늄 처리를 하게 돼서 OH기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넣어주게 되면 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이제 메틸기하고 OH하고 이제 프로톤하고 반응을 해서 익스체인지 리액션이 일어나서요. 메틸기가 이제 메탄으로 바뀌게 되고 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이렇게 표면에 그래프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팅하게 되는데 TMA를 이제 피딩을 해주게 되니까 여분의 TMA하고 메탄 반응된 TMA가 나오겠죠. 이건 여분의 가스 반응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퍼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면에 그 모노레이어로 TMA가 그래프팅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LD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TMA를 많이 퍼붓는다 하더라도 표면에 반응한 TMA 말고는 다시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MA 유량을 아무리 세게 흘려주고 그 다음에 또 H2 유량을 아무리 세게 많이 흘려준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자라게 되는 거는 모노레이어, 그러니까 한 층만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모노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처음에 하신 분들이 그걸 그냥 원자층, 한 층이니까 원자층이라고 해서 좀 용어에 좀 혼란이 오는데요. 모노레이어가 형성됩니다. 다시 이제 TMA 그래프팅 돼 있죠. 여기다 물을 또 이제 피딩을 해주게 되면 반응을 해서 OH 그룹이 생기고 이제 서로 연결되겠죠. 또 피딩을 해주게 되면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차피 또 OH가 리액티브하게 형성되어 있는 표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고요. 이 한 사이클로 대략 1옹스트롱 정도의 AL2O3 방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탈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냥 이제 뭐 물리적인 흡착이 아니고 원자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강한 결합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1옹스트롱이라고 했는데 한 사이클이에요. 그 어떻게 재느냐? 그러니까 한 사이클 갖고 못 재니까 그
사이클을 반복해 뭐 200, 400, 1000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이제 측정해 보면 뭐 이제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잘 맞고요. R 값이 0.99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저 옹스트롱으로 나타내는데 1.1옹스트롱입니다. 딱 한 사이클 돌리면 1옹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두께를 얻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돌려주면 딱 그 두께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1옹스통이 어떻게 나오나요? 원자 크기는 1옹스통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모노레어가 여기를 완벽하게 스텝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고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모노레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모노레어 형태인데 일부 반응하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AL2O3의 경우에 완벽한 결정이라 그러면 이게 레티스 파라미터가 2.7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모든 표면을 TMA가 싹 덮질 못하고 TMA가 보시면 이게 부분적으로 그래프팅돼 있고 그러면 얘네들끼리 부딪힌다는 얘기여서 그 모노레이지 커버리지는 모든 AL2O3 그러니까 TMA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이 TMA 부피 때문에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모노레어 형태로 그 두께가 이제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한 층이 이렇게 완벽하게 딱 형성되고 그 다음에 딱 올라간 게 아니고 절반 정도 형성되고 또 절반 정도 형성되고 그렇게 이제 쌓여나가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1옹스트롱 정도의 한 사이클 하면 1옹스트롱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CVD법에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복잡한 표면에 덮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이 ALD 방법은 복잡한 표면에 대해서 굉장히 컨포멀하게 아주 그러니까 균일한 두께로 이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드림엔저는 200마이크로, 300마이크로인데요. 이거는 저 사실은 똑같은 공정인데 에스펙트 레이쇼가 10이고 0.15 마이크로, 150나노짜리 홀이고 깊이가 1.5 마이크로짜리인데도 아주 균일하게 덮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코팅을 AL2O3 코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뷰를 본 셈인데요. AL2O3 코팅이 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상태를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코팅이 잘 안 돼 있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코팅이 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FIB 셈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두께가 약 이 디멘전으로 봤을 때 100나노미터짜리 제가 1000옹스트롱짜리 AL2O3를 덮었는데 1000옹스트롱 알루미나가 형성됐고 그 위에 AL2O3 그러니까 알루미나 조울하고 초미하게 형성된 게 계면 디펙 없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냥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면 결함들이 형성되면서 접착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메탄올 컨버전 반응을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이제 270도에서 반응시켰고요. 그 여기 뭐 CO가 많이 형성된다는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징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컨버전만 서로 이렇게 봤을 때요. 코팅을 안 하고 그냥 덮었을 때는 반응성도 뭐 80% 시작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AL2O3 코팅은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 실험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웰딩은 아니고 이건 그냥 체결을 했다가 이제 꺼냈는데요. 사진 찍어보니까 여기 있던 총매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서 이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식으로 코팅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잘 붙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컨셉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속 지지체하고 알루미나졸 촉매이다. 알루미나하고 금속하고는 계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완충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완충층으로 저는 AL2O3, ALD 방식의 AL2O3 방광 형성하는 걸 했고요. 그냥 했을 때 계면 결함이 많이 형성돼서 이 계면 결함으로 인해서 반응 중에 촉매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그 완충층을 형성해서 계면 결함을 줄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촉매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이제 원자층 증착법 이용해서 AL2O3 방광을 형성할 수 있었고 촉매하고 금속 표면 간의 입자의 부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접착성 향상이 미세 반응기의 개선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